참 지금 당황스러운 모습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외교 안보 정책에 혼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특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현안 보고에서 참수작전이라는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 우리 대통령에게 참수작전을 얘기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래 나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송영무 장관의 정말 그야말로 직설적인 표현을 들으셨는데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 떠드는 것 같은 이런 표현, 개탄스럽다. 이 국방장관 뒤에 있었던 국방부 관계자조차 당황스러워서 웃음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글쎄, 지금 다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외교안보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문재인 패싱이니 아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4일이죠. 국회 국방에 출석해서 유사시 김정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작전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랬죠. 이에 이제 문정인 특보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우리 대통령에게 만약에 북한이 참수작전을 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방에서 송 장관이 이때 약간 문 특보에게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또 둘이 부딪힌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후보자 신분이었던 송영무 장관은 문정인 특보가 이제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 중단 시 뭐 전략 무기 배치와 연합훈련 축소 방안 등을 뭐 거론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에 송 그때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뜻을 분명히 했었고요. 이번 설전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안보특보에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을 둘러싼 누적된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 인사들 간의 파워게임이 또 본격화되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문정인 교수가 뭐 대통령 특보라서 그렇습니까?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문정인 특보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예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를 국회에서 공개 비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 이에 대해서 엄중주의 조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엄중주의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충돌해서 외교안보 정책에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 좀 매우 당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긴급히 기자들에게 이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를 돌렸겠죠.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는데 송 국방장관에게만 주의 조치를 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김영우 국방위원장이요. 단초는 문 특보가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봤을 때는 문 특보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힐난하기는. 근데 주의는 송 장관이 받은 거죠. 자, 야당은 문 특보의 경지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 청와대는 오히려 송 장관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자, 특히 청와대가 안보 분야의 수장인 송 장관을 즉각 공개 질책을 하고 문 특보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제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화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안보 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라인에서 이렇게 엇갈리는 소리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과연 안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의 엄중 경고, 주체는 청와대였습니다만은 명의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수석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명의로 장관에게 경고를 하는 다소 어색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국무위원과 청와대, 내각과 청와대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청와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있었는데 혹여라도 이번 일이 이 내각 중심이 아니라 또다시 청와대 중심으로 모든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계속된 엇박자에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서로 상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개탄이라는 말까지 쓴 것은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자중질환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렵고 한심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의 외교안보팀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 야당은 일제히 문정인 특보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 같은 상황에서 당시 야당이 청와대를 비판을 했잖아요. 이번 좀 상황이 바뀐 거거든요. 이제 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이제 외부 안보 라인 내부 엇박자가 결국은 안보 무능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 야당은 송 장관보다는 문 특보에게 좀 공세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거든요.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문 특보를 북한 특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아이고야. 여기 바른정당 역시 문 특보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심하다면서 특보를 빨리 관둬라 이렇게까지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장관께서 또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국회 질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송영무 장관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도 당장 경질 등의 중대 조치는 내리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청문회를 워낙 어렵게 통과했고요. 지난 6월 11일이었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을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송영무 장관이 군 개혁과 국방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하고 이제 100일 됐습니다. 네. 100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그 사람 판단을 뒤집는다라는 건 얼마나 청와대가 사람에 대한 검증 작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지 말라 이런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올라 국내에 자리를 비웠고 특히 유엔 총회장에서 국제사회의 대의를 한데 모으기 위한 외교안보 관련 언급이 예정돼 있는데 정작 국내 외교안보 라인이 엇박자를 내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좀 청와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대북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 달러에 대한 간접 지원도 일정 부분 엇박자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전해집니다. 일단 청와대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본다면 송영무 장관이 적절치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서 엄중 주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그렇고 대북 지원에 대한 시기도 그렇고 국방장관으로서 할 소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청와대 말대로 만약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 그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요. 안보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은 뭐하고 있길래,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까지 뭐 했길래 안보의 핵심 중의 핵심인 국방장관과도 의견 조율조차 못한 건지 이 송영무 장관을 탓할 게 아니라 청와대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미국 국방장관,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 자, 이게 뭡니까? 일단은 예측만 가능하죠. 사실은 군사작전은 비밀리에 그리고 전략 전술적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사실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기로는 서울이 안전하다면 결국에는 북한 지휘부에 대한 선제적 예방 타격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해킹을 통한 사이버전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발사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 그에 따른 무력화 이런 전략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요 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 전투기들 한꺼번에 다 왔어요.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막 갔거든요. 엄청 지금 무력 시위가 강해지고 있어요, 매일. 그렇습니다. 괌기지의 B-1B 전략 폭격기 2대하고요. 또 주일 미군의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한반도로 날아왔습니다. 예. B-1B와 F-35B가 동시에 한반도로 나와서 폭격 훈련을 벌인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서 두 번째 있는데요. 이번에 한미 작전 편대가 폭격 훈련 이후 군사 분계선 인근까지 북상하는 초근접 비행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눈에 아주 굉장히 거슬릴 정도 그럼요. 코앞까지 갔다 온 거거든요. F-35B가 군사 분계선을 근접 회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 12형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한미 어떻게 보면 대응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오늘부터 뉴욕에서 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뉴욕 분위기 지금 어떤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뉴욕을 걷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다 그러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맞습니다. 청와대가 공개를 했는데요. 각국의 정상들이 뉴욕으로 모여들면서 안 그래도 비좁은 뉴욕 자체가 주차장이 됐다고 하네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상들과 경호원이 몰리면서 뉴욕의 주차장이 됐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차에서 내려서 새 블록이나 직접 걸어서 다음 일정 장소로 이동하는 원래는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걸어서 가시는 거군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정상들이 걸어 다니고 있대요, 뉴욕은 지금. 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걷고 있으니까 문워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뉴욕에서는요. 도심을 걷는 마크론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정상들이 걸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숙 여사 의상도 궁금하시죠? 이번 방미에도 저고리를 모티브로 한 정장을 착용해서 한국의 미를 널리 알렸습니다. 멋지죠? 자, 그런데 출국길에는 강한 바람에 문 대통령의 머릿속이 보이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어금니 임플란트를 한 바 있어서 건강 관리에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올렸던 네티즌은 대통령이 혹시 지금 뭐 야당의 괴롭힘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예, 지금 그런데 대통령과 관련된 건강사항은 국가 기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청와대에 물어서도 안 되고 청와대도 입장을 밝혀서 안 됩니다. 지금 뭐 사진상으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각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여의도 브리핑은 여기까지였고요. 계속해서 뉴스 감식반이 이어지겠습니다.